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선고 2022도 2071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1.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나 변호인 대신 친권자에게 압수,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소극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형사소송법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압수, 수색영장은 현장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압수수색이 정보저장 매체에 대하여 이루어질 때 그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구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을 받는 당사자, 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가름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의 지시, 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에 제3자가 지배, 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압수, 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형사소송법이 헌법 제12조에서 선언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이어받아 압수, 수색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구체적 기준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지시, 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에 제3자가 지배,
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하였다면 강제 처분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인의 행위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 추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의 실제 점유자가 제3자임을 미처 인식,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이 사인을 이용하여 강제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3.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법원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선고 2022도 7294 판결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 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12월 24일 선고 2023도 3626 판결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1.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이미 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이미 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에 복제되어 이미 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이미 제출이나 압수, 수색 가능성 등 재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 복제, 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정보 이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이미 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 전자정보 중 일부를 피해자들이 임의로 선별, 복제한 다음 그 복제 전자정보를 피해자들이 소유 관리하는 USB들에 저장하여 경찰에 이미 제출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26일 선고 2024도 1856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1.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갑 등은 CMIT, MIT를 주 원료로 하는 을, 병,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에 피고인 정 등은 그중 병 살균제의 제조, 판매에 관여하면서 주 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관련 사건 피고인들은 PHMG 등을 주 원료로 하는 무살균제 등의 제조, 판매에 관여하면서 주 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 미실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갑 등이 피고인 정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그에 더하여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을 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및 을, 병 살균제와 무살균제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복합 사용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정 등이 피고인 갑 등 및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복합 사용 피해자들 중 병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복합 사용 피해자들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26일 선고 2024도 9537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 감호 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인지 여부, 적극 및 그 내재적 한계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적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치료 감호법이라 한다. 치료 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치료 감호법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 감호 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치료 감호 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4조 제1항 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하고 제4조 제2항 본문 공소 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4조 제5항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조 제7항 이는 검사가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의 치료 감호 사유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거나 그 판단에 필요한 고려 요소를 간과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하지 않았으나 공소 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게 된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치료 감호 청구 권한을 독점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보완하고 치료 감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대법원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7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며 그 감정 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 복귀와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 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치료 감호법의 목적, 치료 감호 대상자의 범위, 치료 감호 청구의 요건과 절차, 치료 감호 청구 요구 제도의 취지와 기능, 치료 감호 청구 요구에 관한 판례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 감호법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 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치료 감호 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치료 감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치료 감호법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